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제는 200조 원의 마스터 플랜. UAE는 왜 59년 맹방을 벌이고 한국을 택했나입니다. 글로벌 에너지 패권의 붕괴 속에서 대한민국에 도래한 중동 황금기의 구조적 필연성을 심도 깊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이 모두의 시작은 한 줄의 통보였습니다. 지난 5월 1일 UAE 국영통신사 WAM은 전 세계 아랍에미리트가 오펙 및 오펙 플러스에서 공식 탈퇴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에게는 사전 통보조차 없었죠. 1967년 오펙에 가입한 UAE는 59년간 사우디와 완벽한 동조화를 이루며 형제국으로 지내왔습니다. 이 발표 직후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긴급 심야 회의를 소집했고 국제 유가는 요동쳤습니다. 많은 이들은 단순한 형제국의 이혼으로 보았지만 그 이면에는 UAE가 이 결정으로 되찾은 200조 원이라는 막대한 자본, 즉 한국의 1년 국방 예산 66조 원의 3배에 달하는 거대한 자본 이동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예멘 내전이나 카타르 봉쇄, 사우디의 지역본부 정책 같은 표면적 갈등을 주로 다뤘습니다. 하지만 진짜 원인은 정치가 아닌 시간이었습니다. UAE의 근본적인 생존 전략은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는 것이었죠. 2030년대 초반으로 예상되는 석유 수요 정점, 즉 피크 오일 시대를 앞두고 UAE는 사우디처럼 기다릴 시간이 없다는 초조함에 시달렸습니다. 이들은 오일머니를 긴급 현금화하여 미래 첨단 산업, 즉 AI, 원전, 수소 분야로 자본을 전면 재배치해야만 했습니다. 같은 산유국이지만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통장 잔고와 남은 시간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사우디는 약 2,600억 배럴의 세계 2위 원유 매장량을 가진 평생 연금 받는 건물주와 같았습니다. 3,600만 명의 거대한 내수 시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속도로 100년 이상 석유 생산이 가능하죠. 이들의 생존 전략은 감산 정책을 통해 유가를 배럴당 70에서 80달러로 유지하여 비전 2030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UAE는 약 1,000억 배럴로 사우디의 절반 미만의 원유 매장량을 가진 퇴직금으로 창업해야 하는 자영업자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2천만 명의 인구 중 자국민은 11%에 불과하며 현재 속도라면 30에서 40년 내 고갈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UAE의 생존 전략은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지금 당장 최대한 많이 팔아 미래 산업으로 갈아타는 증산 정책이었습니다. 감사는 UAE에게 곧 국가적 손실이자 200조 원의 기회비용이었습니다. UAE의 실제 생산 능력은 1일 400만 배럴 이상이었지만 오펙 할당량은 1일 약 320만 배럴로 제한되었습니다. 이는 매일 150만에서 200만 배럴의 석유가 땅속에 강제 봉인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기회비용은 연간 약 1,500억 달러, 하나 약 200조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한국 1년 국가 예산의 30%를 모래 속에 묻어두는 것과 같았죠. UAE는 이 200조 원의 출혈을 막고 쏟아지는 현금을 포스트 오일 산업에 베팅하기 위해 오펙 탈퇴라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 막대한 자본을 누구와 손잡고 어디에 투자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UAE는 당장 현금화한 오일머니를 투입하여 국가 명운을 건 4대 미래기둥, 즉 4대 핵심 산업 인프라를 구축하려는 마스터 플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원자력 발전으로 석유를 대체할 기저전력을 확보하고 차세대 전력망을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국방 및 방산 주권을 확보하여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는 독자적인 무기 체계를 갖추는 것. 셋째는 AI 및 데이터 산업을 통해 중동의 첨단 IT 및 금융 허브 지위를 강화하고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AI 인프라를 선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수소 및 재생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친환경 에너지 전환 주도권을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네 가지 핵심 인프라를 가장 빠르고 저렴하며 정치적 간섭 없이 구축해줄 단 하나의 파트너가 절실했습니다. UAE는 엄격한 파트너 소거법을 통해 글로벌 오디션을 진행했습니다. 먼저 미국은 의회의 경제와 인권 개입 등 정치, 외교적 간섭이 있었고 안정적인 자본력은 있었지만 핵심 기술 이전을 통제하여 안보 주권을 훼손할 우려가 있었습니다. 결국 탈락했습니다. 중국은 정치적 간섭은 적었지만 미국의 치명적인 보복을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컸습니다. 저비용으로 이전 가능했으나 외교 리스크 때문에 탈락했습니다. 프랑스는 정치적 간섭은 없었으나 비용이 1.5배 비싸고 공기가 2배로 길어 사실상 보류카드에 불과했습니다. 이 모든 평가 끝에 대한민국이 최종 파트너로 낙점되었습니다. 조건 없는 미국의 압도적인 노하우를 가진 동맹국이자 세계 최고 수준의 가성비와 납기 준수율로 100% 기술 이식이 가능한 파트너였기 때문입니다. UAE의 최후 선택은 단순히 물건이 아닌 생태계 전체를 파는 한국이었습니다. 한국은 60년 미래를 함께할 전략적 동반자로서 압도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압도적 가성비와 무간섭입니다.
강대국 특유의 갑질과 정치적 청구서가 없는 유일한 선진 기술국이며 비용과 납기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맞추는 정밀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둘째는 안보 교집합입니다. 한국 무기 도입 시 한미동맹 기반으로 미국의 반발이 없으며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되 패권국이 아니라는 점이 완벽한 매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셋째는 핵심 노하우의 통째로의 이식입니다. 일본이나 독일은 부품만 팔고 끝내지만 한국은 산업 자체를 이식해줍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라카 원전 합작회사 설립과 UAE 자국민 인력의 운영 대거 참여입니다. 심층 분석으로 생명들을 진 원전 동맹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라카 원전 1에서 4호기의 총 발전 용량은 5.6GW로 한국 신고리 4기와 동급이며 이는 UAE 전체 전력량의 25%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한국 원전이 멈추면 UAE 4가구 중 1가구가 정전되는 셈이죠. 이미 기수주된 계약 규모는 약 20조 원이며 향후 5호, 6호기 후속 예상 규모를 합치면 40조 원 이상이 될 것입니다. 원전은 한 번 지으면 60년을 운영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해결료 공급, 정비 기술, 운영 핵심 노하우가 모두 한국에 결속되는 60년의 자물쇠와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UAE는 이제 한국 없이 단독 생존이 불가능한 구조적 교집합에 들어섰습니다. 마치 결혼해서 자식까지 낳은 사이인 것이죠. 현재 UAE는 차세대 SMR, 즉 소형 모듈 원전 공동 개발을 제안하며 2040년 1000조 원 규모의 글로벌 시장을 공동으로 타겟팅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신춘 분석은 10조 원 규모의 K방산 생태계 구축입니다. UAE는 무기 주권에 대한 갈망이 컸는데 한국은 여기에 완벽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한 발당 약 50억 원으로 비쌀 뿐 아니라 미국 통제하에 제한적인 타격 권한을 가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천궁2는 한 발당 약 15억 원으로 동일 예산으로 3배 밀도의 방공망 구축이 가능하며 UAE가 원하는 시점, 원하는 곳에 100% 독자 사용이 가능합니다. 이로 인해 10조 원 메가마켓이 열렸습니다. 2021년 4조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달성을 시작으로 천궁2 발사대 증설, 차세대 해공, K9 자주포 등 추가 파이프라인이 진행 중입니다. 향후 5년간 UAE 단일 국가에서만 한국 방산 수출 10조 원 돌파가 전망되는데 이는 한국 방산 1년 전체 수출의 28조 원의 3분의 1을 한 나라가 책임지는 큰 손으로 부상했음을 의미합니다. UAE의 오펙 탈퇴는 글로벌 체스판에 3국 3색의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오페크 카르텔 약화는 유가 하락 압력으로 이어지고 미국 셰일 오일은 배럴당 $50면 충분히 방어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에너지 주도권 탈환에 절대적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UAE의 통제불능 증산 시 오일 가격 방어 실패는 네옴시티 1조 달러 프로젝트의 자금줄을 위협하고 지역 패권에 타격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조용히 불을 흡수하는 흡수자가 되었습니다. 탈퇴 직후부터 중동의 막대한 자본 유입이 본격화되었으며 미국 진영 내에 머물면서도 실물 인프라 구축의 최대 수혜국으로 등극했습니다. 이 도매은 과연 안전할까요? 네모칸 지정학의 세계에서 제기될 수 있는 3가지 핵심 반론에 대해 구조적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첫째는 프랑스와의 원전 협력 가능성은 없을까요? 프랑스와는 연구개발 협력 단계이며 실제 발주제로는 반면 한국과는 이미 4기를 가동 중이며 추가 협상 중입니다. 프랑스는 단순한 보험 카드에 불과합니다. 둘째로 미국의 1조 달러 투자 유치에 밀리지 않을까요? 이는 철저한 역할 분담입니다. 미국에는 AI 칩, 데이터 센터 투자를 맡기고 원전, 방산 등 실물 하드웨어 인프라는 한국에 전담시키므로 파이가 겹치지 않습니다. 셋째로 언제든 마음이 바뀌면 한국을 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인프라의 비가역성 때문입니다. 국가 전력의 25%를 담당하는 원전은 60년간 운영 노하우와 부품이 한국에 종속됩니다. 한국을 버리는 순간 자국 전력망이 마비되는 구조인 것이죠. 이 거대한 지정학적 변화가 우리 지갑에 미치는 나비 효과를 5대 핵심 파급력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가 안정입니다. 배럴당 $10 하락 시 연간 14조 원의 무역수지 개선 효과가 있고 개인 출퇴근 주유비는 월 5만 원 절감됩니다. 다음은 일자리 창출입니다. 추가 6기 발주 시 6년간 2만 4천 명의 고급 기술자 수요와 협력업체 포함 총 7만 개의 양질의 청년 일자리가 기대됩니다. 주식 및 자본시장도 활성화됩니다. 원전주 및 방산주 폭발적 랠리가 선반영되고 있으며 LNG 운반선 발주로 인한 조선주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 위상 역시 K-POP 소비국에서 우리의 안보와 전력을 책임지는 필수 불가결한 혈맹으로 격상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안정입니다. 92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 달러 유입은 킹달러 방어 및 수입 물가 안정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동맹은 우정이 아닌 냉철한 계산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UAE의 절박한 시간 제한, 즉 피크 오일 시점과 사우디의 패권적 통제, 즉 오펙 쿼터라는 배경 위에 한국의 무관선 및 압도적인 기술력이 만나 대체 불가능한 60년 혈맹이 탄생한 것입니다. UAE는 사우디에 반항하기 위해 오펙을 나간 것이 아닙니다. 한국과 함께 미래 생존을 설계하기 위한 정지 작업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장 냉정한 계산기를 두드렸고 그 결과값이 대한민국이었을 뿐입니다. 우정은 변할 수 있지만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경제적 계산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 동맹이 강력한 진짜 이유입니다. UAE에게 한국은 적어도 향후 60년간 대체 불가능한 국가가 되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사우디도 대체할 수 있지만 한국만은 예외인 것이죠. 하지만 한국 정부 역시 하나의 바구니에만 담지 않습니다. 현재 폴란드, 체코, 사우디, 인도네시아 등 전 세계를 상대로 K-원전과 방산의 릴레이 협상이 진행 중입니다. 이러한 지정학적 파고 속에서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장 강력한 무기는 과연 가성비일까요? 기술력일까요? 아니면 무관섭의 외교력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면 좋은 토론의 장이 될 것입니다.